네, 안녕하세요. 마술입니다. 오늘은 스레드 클래스에서 태스크 클래스로 넘어가는 영상의 중간 과정으로서 스레드와 태스크를 비교하면서 태스크가 왜 좋은지, 태스크가 왜 나타났는지 등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말은즉슨 오늘은 이론 강의입니다. 코드가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 여러분, 어느 기술의 등장 기원을 이해하는 건 그 기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좀 필요한 영상이 아닐까 싶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.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태스크를 공부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마술입니다. 오늘은 멀티스레드 세 번째 강의로서 여지껏 보고 계셨던 스레드의 개념과 스레드의 단점,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태스크 클래스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우리가 계속 스레드, 멀티 스레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럼 과연 스레드는 어떤 개념일까?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스레드는 CPU가 여러 개 있는 척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, 컴퓨터에 CPU 몇 개 있어요? 물론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. 하지만 하나만 꽂혀 있죠, 대부분. 이 스레드를 가지고 물리적인 이 CPU 하나를 여러 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를 컴퓨터적 용어로는 CPU 가상화라고 합니다. 여러분, 뭐 운영체제를 공부하시면 메모리 가상화라는 것도 있어요.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스레드는 CPU를 가상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스레드의 문제점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. 스레드는 상당히 무거운 객체입니다. 하나에 1MB 정도 한다고 해요. 그리고 스레드는 만들 때도 그렇고 파괴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객체입니다. 여러분 혹시 32비트 OS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메모리가 얼마인지 아세요? 2기가예요. 커널도 2기가고요.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스레드 하나 1메가 저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. 그리고 다음은 스레드 한 개를 생성할 때마다 참조되어 있는 모든 DLL을 돌면서 공간 할당을 요청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프로젝트 하나 생성하면 뭐 윈3이 뭐 이런 거는 DLL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 스레드 할 때마다 여러분이 참조하고 있는 모든 DLL을 돌면서 야, 나 스레드 하나 만들었거든, 공간 좀 할당해줘 라는 걸 요청을 합니다. CPU가 굉장히 빨라서 그렇지 굉장히 엄청난 리소스 낭비예요. 그렇죠?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. 자, 제가 노트패드 하나 열어볼게요. 여러분, 이 노트패드에 스레드가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? 이 노트패드요.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켜져만 있잖아요. 자, 한번 봅시다. 노트패드에 몇 개 스레드 갖고 있는지. 자, 여러분 14개. 켜놓기만 했는데 14개예요. 자, 만약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. 다른 이름으로 저장. 이런 거 눌러볼게요. 이런 거 누르면 25개로 늡니다, 스레드가. 닫아도 25개에서 24개가 될 뿐, 스레드는 아직 매우 많아요. 이렇게 프로그래머는 스레드를 좀 마구마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스레드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요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? 이거는 이제 스레싱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. 이 X축은 스레드의 개수입니다. 스레드 개수고, 이 Y축은 이용률이에요. CPU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예요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레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용률도 같이 늘어납니다.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, 급격하게 CPU 이용률이 내려가고, 심지어 어느 순간 되면 스레드가 너무 많아지면 CPU를 하나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CPU에서 할 일을 막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. 그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, 이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는 CPU는 아무 일도 안 해요. CPU의 코어 개수보다 현저하게 스레드가 많아지면 컨텍스트 스위칭만 하지 실제로 CPU가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너무 많은 스레드는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스레드 개념 말고 스레드 클래스 봤잖아요, 전 시간에서.
이 스레드 클래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볼게요. 바로 작업 완료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. 보셨겠지만 메인 스레드에서는 이 스레드 클래스에서 만들어낸 스레드를 실행시키고 동케어예요. 취소 예외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. 말씀드렸지만 메인 스레드에서는 이 스레드를 실행시키고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리턴도 받을 수 없어요. 자,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방금 보셨던 이 스레드 클래스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까요? 아주 간단해요. 스레드를 최소한 생성합시다. 아껴 쓰자고요. 작업 완료 시점 알 수 있게 합시다. 리턴 할 수 있게 합시다. 취소 예외 처리 할 수 있게 합시다. 간단해요. 여기 문제 해결 포인트가 있어요.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? 바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태스크 클래스입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MS에서는 태스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낸 거예요. 자, 그럼 태스크의 장점을 보겠습니다. 태스크는 스레드를 최소한으로 생성합니다. 바로 이 스레드 풀이라는 걸 가지고 말이죠. 스레드 풀은 뭐냐면요. 이렇게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대기시켜줄 수 있는 큐를 하나 리퀘스트와 스레드 풀 사이에 둡니다. 그래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씩 큐에서 대기를 시키면서 최소한의 스레드를 가지고 이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. 하지만 여러분, 이 큐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 과부하게 걸리겠죠?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를 더 생성하고 이 작업들을 나누어 가서 처리를 합니다.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를 생성할 때는 CPU의 코어 개수를 보고 그만큼의 스레드를 생성합니다. 왜냐면 코어 개수만큼만 스레드를 돌릴 수 있잖아요, 한 번에.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풀에서는 스레드를 만들 때 코어의 개수를 보고 스레드를 만듭니다. 그리고 나서 스레드를 한번 만들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바로 지우지 않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레드는 생성과 삭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를 바로 하진 않습니다. 그 다음 개념입니다. 그 다음은 작업 완료 시점을 알 수 있게 한답니다. 태스크 체인이라고 하는데요.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여러분 사람입니다. 오른손으로는 연필을 들고 어떤 거를 쓰고 있어요.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머리를 긁습니다. 뭐가 잘 안 풀리네 하면서 오른손으로 글 쓸 수 있죠. 자, 여러분 이걸 컴퓨터 스레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왼손, 오른손을 각각의 스레드라고 보고 이 각각의 스레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스레드죠. 그쵸?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 왼손으로 머리 긁는 건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로는 이 일이 언제 끝나도 상관없어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할게요. 오른손에는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냐?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베껴 쓰고 있습니다. 왼손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한 페이지를 모두 다 베껴 썼을 때 다음 장으로 넘기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라면 아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? 오른손으로 책을 보면서 막 베껴 쓰고 있는데 오른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장을 넘겨요. 그 오른손 스레드 입장에서는 내가 이 페이지를 다 베꼈을 때까지 왼손 스레드 너는 기다려야지. 자, 오른손 스레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왼손이 책장을 다 넘긴 다음에야 오른손도 책을 보고 베껴 쓸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서로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일을 진행해야 돼요. 이런 경우는 태스크에서는 체인으로 묶습니다. 오른손 글 쓰는 거 다 멈추면 나한테 알려줘. 내가 책장을 넘겨줄게.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것들도 뒤에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. 그 다음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, 나중에. 그 다음에 취소, 예외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. 앞서 말씀드린 스레드의 모든 단점을 태스크가 모두 다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. 그쵸? 그러면 앞으로는 이 태스크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